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당권 경쟁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일요일에 1시간 간격으로 세 분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나경원 의원, 그다음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동훈 대 비한동훈 구도가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지난 23일에 있었던 3명의 후보의 출마 선언. 왜 같은 날 1시간 간격으로 했을까? 이것도 조금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이 출마 선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한데 일단 먼저 그러면 장성철 소장님부터. 실무적으로 그냥 다 그렇게 해요, 보통. 그래요? 그냥 송채 반장님도 국회에 출입하셔서 알겠지만 일요일은 기자분들이 조금 늦게 출근을 하잖아요, 네. 국회로. 네. 그래서 만약 9시 잡았다 그러면 기자분들한테 엄청 요거도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뭐 12시나 1시나 2시나 네. 기자분들 천천히 나오시게 하고 사전에 좀 공보팀들이 기자분들에게 좀 알리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 거고 23일이 첫 번째 등록 날이잖아요. 네. 딱 그날 뭐 특별히 뒤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루라도 먼저 해야 기사가 많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의미 부여할 건 없는 것 같고 이분들의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세 분의 특징. 원희룡 전 장관은 출마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출마 당했어요. 출마 당했다. 당했다. 떠밀렸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진윤에 나가 의해서. 그냥 누가 밀었습니까? 그거 모르겠어요. 예. 아니 본인은 그래서 뭐 일부 후보한테 도와주겠다고 뭐 얘기도 하고 나갈 생각이 윤석열은 전혀 도와준다고 없다. 일주일 전에 얘기했고 네. 사실은 성지순례 예약까지 다 해놨어요. 그래서 본인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네. 근데 수요일 날 윤핵관 분들 좀 만나가지고 설득을 당했고 출마를 당한 것이 아니냐. 네. 얼마나 준비가 안 됐냐면 저는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합니다. 좀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네. 출마 기자 선언문 딱 4분 걸렸어요. 읽는데. 일부러 짧게 한 거 아니에요? 일부러요? 네. 할 말이 없어서 짧게 한 거예요? 준비가 덜 됐다라는 방증이죠. 한동훈 후보는 28분, 굉장히 길게 했더라고요. 나경원 후보는 7분 30초.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준비가 덜 돼 있어가지고 억지로 출마한 것이냐. 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좀 이율배반 제가 자꾸 요즘 원희룡 후보를 까는데 이율배반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래요? 어떤 네. 면에서요? 저는 제가 윤석열입니다 이거거든요. 왜냐면 대통령실과 한 팀이 되겠다라는 거였잖아. 그렇죠. 근데 레드팀을 만들겠대.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레드팀 과연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의문이 좀 생기긴 이해가 했어요. 돼요? 대통령과 한 팀 되자면서 레드팀 만들어서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겠대. 모르겠어 뭐가 뭔지. 그러니까 출마 준비를 전혀 안 한 거예요. 네. 본인도 상당히 본인 메시지가 헷갈렸다 스스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들 물론 한동훈 위원장은 좀 달랐지만 다른 분들이 다 뭐냐면 지금 위기입니다. 절박합니다.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일단 같이 가야 됩니다. 네. 지금 다 위기와 절박함, 참패의 원인은 대통령 때문이다라고 했고 새로운 당정 관계를 요구하는데 이거를 변화시키겠습니다라고 하고는 그래도 한 팀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있어서 내가 말을 하면 들을 것이다 대통령이 안 들으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원희룡 전 장관도 본인이 레드팀까지 만들어서 하겠다. 우리가 지금 지켜본 대통령은 안 듣잖아요. 그렇죠. 레드팀은 다 나갔어요. 쫓겨났습니다. 안 듣고. 근데 지금 이제 약간 뭐랄까요? 선언만 있는 거죠. 공허한 선언. 네. 뭔가 절박하고 위기니까 내가 잘하겠다. 대신 대통령이랑 어깨동무하고 잘 가겠다. 일단 어깨동무를 안 하고 해야 뭔가 개혁이 될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건데 사실 이날 가장 이슈가 된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었죠. 그렇죠.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여당발 최상병 특검 법안을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통령실 언론 보도 보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반윤을 넘어서 이거는 저륜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봤어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반기를 든 건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사실 그 전부터 한동훈 의원이 출마하면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네. 이게 제일 관건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면 최상병 특검법이 무슨 옛날에 러시아 유전 이런 특검법도 아니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의혹을 정면으로 겨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특검법에 찬성할 거냐 말 거냐. 대통령을 겨냥하는 건데 민심은 이걸 원해요. 그럼 여기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가 관건이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 선언문에도 있지만 민심으로 일단 선택을 한 거죠. 네. 민심을 선택한 건 대통령 특검 받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눈여겨본 그 오늘 조선일보에 나온 인터뷰 중에 그 대목이 있어요. 조선일보 기자가 질문을 잘했더라고요. 이 특검이 통과돼서 만약에 대통령의 책임으로 이런 것들이 비화되면 어떻게 되냐. 네. 그 가능성에 대해서 물었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는 공수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사건의 얼개는 지금 드러내. 제가 보다가 이게 뭔 말이야? 저도 그 대목에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이 대통령과의 연루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예. 네.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다? 지금 여러 수많은 통화 기록이 나오고 대통령이 직접 통화한 게 나오고 네. 경로설에 대한 음성 파일까지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의혹의 단초인 혹시 여사와 이분이 연결된 거 아니야라는 의혹의 단초도 나왔어요. 네. 확인은 못하지만 현재는 단초입니다. 나왔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지금 쭉쭉쭉 드러나고 있잖아요. 드러나는 게 그건데 지금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네. 일단 머리가 좋다고 평가되는 분이 몰라서 하는 얘기일 건 아닐 거고 일단 선언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라고 하고 드러나서 뭐 어떻게 되면 그건 제 할 바 아니죠. 본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드러나네 그럼 그 사람 책임이죠. 네. 여기서 그 사람이 어쨌든 네. 뭐 그런 스탠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대통령을 이제 밟고 넘어가겠다 뭐 이런 의도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 민심에 따르는 것이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들어요. 많은 국민들께서는 최상병 특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관계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한동훈 후보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국민의 민심에 정면적으로 반하는 결정을 하고 메시지를 던지면 당대표는 될 수 있겠지만 대권 후보로서는 자격이 없다라고 X표를 칠 거예요. 그래서 2027년을 바라보고 약간 위험한 도박의 수를 던진 것이 아니냐라는 네.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반대한다라고 자락을 좀 깔아놨잖아요. 네. 그래서 이 특검 주도권도 국민의힘이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적절하게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특검 법안을 통과시키자 그런 건데 결국엔 또 선은 넘지 않았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절대로 안 됩니다. 대통령님. 그래서 대통령께서 최상병 특검 얘기할 때 이렇게 하려다가 아 그래? 김건희 특검은 안 한다고? 알았어. 그냥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한번 좀 지켜보지. 이런 생각이 아닌가. 그러니까 교묘한, 네. 적당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 네, 선을 넘지 않으려고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요거를 이건 그냥 상상으로 추론하는 겁니다. 제 말이 맞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세간 일부는 세간에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V1, VIP, Very 네. Important People 1이다. 네. 여사가 보통 V2로 불렸는데 이번에는 V0다라는 네.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증법의 차원에서 본다면 최상병 특검,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최상병 특검은 받자. 그 위에 있는 여사 특검은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대통령이 이런 나쁜 했는데 여사가 아니야 뭐 괜찮잖아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만들어주지 않았나라고 일부에서 해석을 하는데 네. 저는 뭐 그게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할 뿐입니다. 세간에 네. 이런 얘기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다. 다만 이게 뭐가 있냐면 일단 여사는 뭐 한동훈 위원장 말대로 여사 특검법 관련돼서는 검찰이 듀얼백은 일단 수사하니까 지켜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최상병 특검법이 만일 통과되고 하면 물론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주장에 따르면 그럴 일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상식적으로는 많은 의혹들이 지금 이제 그렇죠. 있잖아요. 네. 현재 정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거짓말의 무수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안보실장, 국방장관, 비서관들 거짓말하는 이 사람들은 거짓말이 지금 팩트로 나오고 있어요. 네. 특검에서 만약에 대통령의 거짓말들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민심은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할 겁니다. 아. 그리고 그걸 막기가 어려워요. 그런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 연결이 분리시켜야 되겠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뭐 머리가 나빠서 이건 분리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당연히 그 한 시리즈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뭐 시리즈 1, 시리즈 2인데 네. 당연히 이어지는 속편인데 요걸 일단 말하기는 요건 아니에요. 이렇게 일단 말로만 선을 그어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인터뷰 보니까 김건희 여사 검찰 같은 경우에는 뭐 소환이란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마치 소환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뉘앙스로 얘기한 인터뷰를 보긴 했는데 뭐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이 던진 이 그럼 특검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당이 발의한 특검안은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대법원장 등 그렇죠. 제3자가 추천하는 안을 했고 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대한변협에서 뭐 하면 어떠냐고 뭐 다른 안을 뭐 하기도 했는데 또 민주당에서도 그래 좋아 받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의견도 있고 이 안 자체는 좀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논의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뭐든지 정답은 없잖아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한 발씩 양보를 하면 최상병 특검법안 같은 경우엔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민주당이 지금 발의해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특검법안은 어쨌든 본회의 통과는 되겠지만 대통령 거부할 거예요. 그럼 민주당 또 다른 특검안을 낼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국민의힘도 아마 전당대회 끝나고 한동훈 뭐 후보가 되면 한동훈 체제로 뭐 국민의힘이 바뀌겠죠. 그때 국민의힘도 특검안을 좀 내서 여야가 머리 맞대가지고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네. 제대로 된 특검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다 니들이 얘기하는 거 우리 안 들을래. 이거는 정치가 아니잖아요. 좀 한 발씩 양보해서 좀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특검안을 또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특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실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여야가 합의해서? 뭐 대법원장 추천으로 안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하지만 여러 가지 1안, 2안, 4안, 4안, 5안, 6안 딱 해놓고 서로 머리 맞대고 하면 충분히 합의는 이끌어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거는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나오는 여러 얘기들은 일부에서는 꼼수다라고 하고 일부에서는 꼼수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진심이라면 그 특검법을 발의를 하세요. 그리고 협상을 합시다. 네. 라고 얘기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본심으로 특검을 하고 싶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진심이냐 아니냐에도 네.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그런데 민심을 쫓는다라고 국민 눈높이를 명분을 삼았기 때문에 일단 본인은 특검을 최상병에 대해서 의혹을 풀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거기는 얘기까지는 이제 맞게 갔어요. 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의 제일 좋은 스탠스는 일단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았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고 안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말을 그렇게 했는데 뭐 그래 그러면 당신 말대로 합시다. 그리고 명분을 가지고 가서 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민주당이 이걸 잡아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 위원장한테 꼼수일 수 있어요. 근데 꼼수라고 뭐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당신 먼저 발의하세요라고 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이렇게 일단 얘기했으니 민주당에서 발의하십시오. 내가 낸 안으로 발의하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굳이 기싸움할 필요 제가 볼 때는 없고 민주당이 그래 그러면 당신이 낸 안 대신 대법원장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원래 민주당 아닌 대한변협 추천으로도 충분합니다. 4명의 풀을 짜고 거기서 야당이 2명을 추천하면 돼요. 그게 원래 21대 최상병 특검안의 특검 추천안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그 대한변협 추천 풀이 빠졌죠. 네. 근데 원래 그 정도만 해도 돼요. 대한변협이 또 보수적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특검을 지정하면 이 특검도 아주 이상한 사람 아니면 대통령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뭐 이런 거라기보다도 본인이 특검 맡아서 바보짓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사람만 뽑지 않으면 그건 이제 민주당이 2명 풀을 다시 추리는 단계를 놓으면 가능하거든요. 정 아니면 대한변협한테 다시 추천하라고 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안을 가지고 하고 무슨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면이라는 단서를 붙였는데 그 단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 뭐 진상규명이 대표가 되면 진상규명 해야 되고 안 되면 그럼 저는 이제 산으로 돌아갈게요. 진상규명 관심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 바로 발의를 해야 된다. 저는 지금 바로 발의를 하고 네. 한동훈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겠죠. 근데 지금 한동훈 이른바 캠프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제 명확하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러면 대통령의 거부권, 그 다음에 제2결에 필요한 200석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전 이게 더 가장 중요하다. 추천을 누가 하냐 이거 가지고 지금 괜히 힘싸움할 필요 없습니다. 민주당도 네가 먼저 해. 여기서 국민의힘은 네가 먼저 해.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민주당에서 그냥 해도 돼요. 받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기다릴 것도 없다. 네. 근데 만약에 대법원장이 서정욱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하면 어떻게 해요? 대법원장은 안 돼요. 대법원장은 저도 근데 그건 논리가 있어요. 왜냐면 2007년에 BBK 특검 때 대법원장이 했는데 네. 나중에 한나라당에서 그걸로 문제 삼았었어요. 왜냐면
특검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풀 중에 추천한 특검이 1심, 2심, 3심 가서 대법원장인데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추천한 사람이 갖고 온 안을 이게 유죄야 무죄야 하기가 애매한 거거든요. 네. 당시 그래서 헌재에서 위법은 아니지만 부적절하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한동훈 위원장은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추천한 경우가 4번인가 있었어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뭐 이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고 대법원장은 무슨 죄입니까? 네. 그럴 필요 없고 한동훈 위원장도 사실은 꼭 대법원장이 해야 된다고 얘기한 건 그렇죠. 아니었죠. 대법원장 등 3자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대한변협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과거에 대한변협이 한 것도 많고 일부는 대한변협과 법원행정처가 둘둘 해서 풀을 짠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협의 가능한 얘기라고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저번에 청문회도 하고 또 많은 언론사들이 이 최상병 순직 사망과 수사 외압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검찰, 특검 이 강제 수사권이 있는 곳이 하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통화 기록 하나 가지고 우리가 와 이게 말이 돼라고 하잖아요. 강제력 있는 수사권이 들어가면 엄청난 팩트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저는 그게 1번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 여야가 합의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진심을 우리가 느끼려면 이제 일단 발의를 좀 하면 그럼요. 더 진심을 느껴질 수 맞습니다. 있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게 민주당에서 자 그럼 한 위원장 당신이 얘기한 대로 약간만 조정해서 발의를 할게. 당신 협조해. 전당대회랑 상관없이.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의힘은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17명이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보좌진을 한동훈 캠프에 보냈다라고 하지만 이제 특검법에 찬성할 거냐 말 것이냐 확실하게 자기 줄을 서야 돼요. 네. 지금까지 얼추 눈치 보면서 그냥 사람 없다고 해서 보내줬어라고 할 수 있지만 거부권이 행사된 뒤 재의결된 투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한동훈이냐 윤석열 대통령이냐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명확한 줄을 서야 돼요. 네. 사실 그게 맞죠. 눈치 볼 공간 없이. 그래서 전 민주당에서 전략적으로도 물론 원래 정치가 복잡계 세계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모르지만 전략적으로도 민주당에서는 지금 전당대회 과정 중에 통과시키자. 왜? 시간이 급하니까. 네. 그래도 해도 된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후보들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원희룡 전 장관 얘기를 좀 하긴 했지만 사실 원래 친윤계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된 사람은 나경원 의원이었죠. 근데 나경원 의원이 나는 뭐 개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 빈틈을 타고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친윤을 등에 업고 출마 선언을 한 건데 그러니까 친윤으로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친윤으로 과연 이 파고를 넘어갈 수 있을까? 친윤의 힘을 받아가지고 이게 친윤이 어느 정도까지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왜 친윤의 지지를 받지 않은 것일까? 일단 애매해진 거잖아요. 포지션이. 왜 그런 걸까?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난번 동작 선거에서 이겼다. 그 이미지를 좀 계속 가져가는 게 본인이 나중에 서울시장을 좀 출마를 하든 네. 아니면 다른 꿈이 있든 대통령과 호흡과 발걸음을 맞추는 것보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이 본인의 정치 생명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원희룡 전 장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마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윤핵관과 용산에서 좀 출마해라. 지금 친윤 후보 없지 않냐. 나가서 친윤 뭐 당선 안 되더라도 우리 친윤 목소리 좀 내라. 일방적으로 그럼 한동훈 당대표 되는 거냐 지켜볼 거냐. 그렇게 좀 설득하지 않았을까. 우리 같은 지난번에 3%짜리 50% 넘겨가지고 당대표 만들었잖아. 우리 노하우 있어. 밀어줄게. 그거를 믿고 네. 출마를 당한 거죠. 근데 그 노하우가 과연 이번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만큼은 아니겠지만 네. 그때보다 원희룡 장관의 네임밸류는 좀 높고 일단은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요 세 명이 네. 한동훈 장관을 1차에서 당선되는 걸 저지를 하면 네. 2차에서 5일 동안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대역전국을 이끌어낼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뭐 이제 들은 얘기로는 오늘 준비한 상품은 무더운 여름 더위를 날려줄 보양식 고품격 삼계탕입니다. 국내산 재료로 정성껏 끓여 어머니가 해주신 맛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1kg 삼계탕 2팩 13,900원 무료 배송으로 인터넷 최저가입니다. 네이버에서 푸드리안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앱으로 호출하는 50 대리운전은 모든 대리운전 기사님의 100% 실명 확인과 보험 가입을 통해 믿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앱 설치 시 즉시 이용 가능한 만원 적립 등 많은 혜택이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설명란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구글 애플 스토어에서 50
50 대리운전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 생산 직거래로 국내 최저가에 도전하는 해와바다의 소곱창구이는 160g을 8,900원에 판매하며 한겨레 TV 광고 특집으로 7월 13일까지 무료 배송입니다. 검색창에 해와바다로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이제 들은 얘기로는 공식적으로는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오해 살 만한 짓 하지 마. 이번 전당대회 때 아무도 관여하지 마. 이랬잖아요. 네. 근데 여러 가지로 지금 관여하려고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어떤 이제 그림인가요? 도화지를 꺼냈어요. 네, 꺼냈어요. 그래서 연필로 이렇게 스케치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전당대회를 보기는 쉽지가 않다. 이제 앞으로 한 30여일 동안 좀 우리가 보기엔 또 이런 일이 벌어져? 정말? 이런 일도 지금 작업으로 될 수가 있지 않을까. 대통령실이 관여를 한 것 같다라고는 의심이 짙은 이런 상황들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뭐 들은 얘기가 좀 몇 개가 있는데 네. 그 또 방송 중에 얘기하면 또 저 고소당하기 때문에 얘기는 못 하겠고. 궁금하네요. 일단은 좀 강하게 좀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 권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번 전당대회 때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상당히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작업들이 곧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두 후보. 두 후보.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 그냥 두 분이 우열을 다투다가 나중에 연대기가 만약에 이제 결선으로 만약 간다면 그때 이제 지지 선언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네. 어떻게 될지는 뭐 누가 지지 선언을 할지 또는 지지 선언을 해야 되는데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봐야 되겠죠. 결선을 만약 간다면 얘기고, 물론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는 이제는 서로 기분 나빠의 관계가 아닙니다. 네. 예전에는 기분 나빠의 관계였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예를 들어 윤 대통령, 당신이 이를 그르쳐서 자꾸 고개를 내밀고 그르쳐서 내가 지휘한 총선이 참패했어. 나는 내가 참패했다니, 뭔가 실패했다는 게 너무 짜증이 나. 당신 때문이야. 그래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네. 일단 그걸로 됐죠. 지금은 이제 극한 대립 2단계예요. 네. 두 사람은 생존의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기분 나쁜 단계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을 민다는 17명의 의원들 있잖아요. 언제든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탄핵 소추까지도 가능한 숫자예요. 그렇죠. 8명만 있으면 되는데 17명이니까. 그렇죠. 네. 이분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등 야당 192석에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사실 우리가 아주 약간만 한동훈 위원장이 돌려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만 신경 써서 해석해 보면 대통령은 정말 싫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대통령이 성공을 원한다고 하지만 뭐 굳이 그럴 것 같지 않아라는 뉘앙스들이 다 풍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당대표가 만약 당대표가 안 되면 이 17명 다른 의원들 더 있다고 이제 캠프에서 30명까지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제 17명 일단 드러나도 좋아라고까지 얘기한 분들이거든요. 부자진을 보냈다는 거는. 네. 근데 당대표가 안 되면 이분 중에서 다시 많이 이탈이 되겠죠. 근데 만일 당대표가 되면 미래 권력을 보고 투자한 사람들이, 배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과 같이 한다면 언제든지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도 의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서 한동훈을 막겠다. 감히. 네. 그 단계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살아야 하기 막아야 때문에 한동훈 장을 막아야 돼요. 네. 그럼 어떤 일이든 하겠죠. 문제는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을 감싸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성과 있는 전략을 못 짜요. 총선 때 보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사실은 실패했었죠. 정무적이거나 전략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 시도는 하겠지만 효과가 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결선 투표 갈지 말지 사실은 이게 가장 큰 관건인데,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딱 우리가 최상병 특검 받겠다 이렇게 얘기한 뒤에 그러면 당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한 하나의 관전 포인트였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잖아요. 그거 믿지 마십시오. 아, 그래요? 네. 왜요? 그거는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이고 네. 일반 국민 대상이더라고요. 네. 국민의힘 당원은
그 여론조사 결과는 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서 그렇군요. 지금 이 여론조사를 갖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압도적이에요. 1차에서 끝날 것 같아요. 네. 라고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군요. 네, 당원 투표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네. 왜냐하면 당원 투표는 조직 동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또한 당원들 대상으로 집중적인 선거 캠페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원들이 지금 그래 뭐 한동훈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했다가 자꾸 이제 홍준표, 이철우 이런 분들이 자꾸 한동훈 나빠요. 쟤는 애라서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네. 또 그것도 맞는 말 같고 극단적인 지금 유튜버들도 네. 때려잡자 한동훈이에요 지금. 한동훈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파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을 국민의힘 당원들이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보고 쇠뇌를 당하면 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차에서 안 끝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래서 지금 예측하는 것은 네. 상당히 좀 무리가 있고 제가 며칠 전에 국민의힘 책임당원 분들 30년 동안 한 분들 몇 분 통화해봤더니 네. 거기는 어쨌든 지금은 막 움직임이 없는데 대통령을 지키자라는 쪽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박근혜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박근혜 나쁜 짓 했어. 탄핵해야 돼. 그랬더니 보수 우파 진영이 완전히 풍지박산 났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고쳐 쓰자라는 생각이 있대요. 그래서 만약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이 집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세요. 원희룡 딱 이러면은 네. 한동훈 위원장으로 가려다가 원희룡이나 나경원 쪽으로 확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그 조직 동원령이 내려지지 않았는데 네. 그건 좀 더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부터 색칠을 할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을 보면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네. 한동훈 대세론이 꺾일 수도 있다. 꺾을 수도 있다. 되는 거는 뭐 되긴 될 것 같은데 네. 또 원사이드하게 그래도 막 한 60%, 65%막 이렇게 나와야 강한 리더십을 갖고 당을 장악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뭐 50.3대 49.7 이렇게 하면은 리더십 발휘하기가 쉽지 않죠.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나온 여론조사는 약간 믿기가 너무 신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좀 궁금해하실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그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 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5일 전국 만 18상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이거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 선언한 이후죠.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64.7%가 나왔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15.2%, 나경원 후보는 8.5%. 굉장히 격차가 커요. 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당직을 오래 맡으셨던 장성철 소장의 분석에 의하면 이거 믿을 거 못 된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약간 복잡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네. 지지층 내에서. 예를 들면 갤럽 조사에서 지난주에 나왔던 갤럽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61%입니다. 네. 꽤 높은 편이에요. 모수는 이제 300여 명 정도인데 꽤 높은 편이고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지역별로 보면 TK는 4대4 정도로 긍정과 부정이 비슷하고 PK는 3대6 정도로 긍정이 낮습니다. 네. 약간 이제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약간 뭐 그렇게 지금에서 TK로만 놓고 보면 비슷한 정도? 또 지지층이 국민의힘 지지층이기 때문에 일단 야당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일단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평가를 좀 했었을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여러 조사들을 보면 특히 이번 미디어 리서치 조사와 엊그제 발표된 조원 CNI 조사를 보면 네. 이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 선언해서 최상병 특검법을 받자라고 얘기한 다음이거든요. 뭐 수정 제안이기도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넘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그걸 보여요. 네. 이걸 해석을 하면 뭐냐면 대통령이 아주 위협받게 되는 거는 탄핵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다. 그런데 이대로 가는 건 아니다. 네. 뭔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대로 된 변화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이제 야당에 이재명 대표가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랑 대결할 만한 어느 정도 덩치 있는 약간 이게 필요하다. 이게 좀 복잡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서 얘기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최상병 특검법 가면 자연스럽게 시리즈 2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가고 어떻게 보면 가능성인데 그건 뭐 대통령이 하기 나름인데 뭐 다른 것 가지고 임기 문제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모르는 건 아닐 거고. 근데 아직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 여기까지는 연계시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복잡한 약간 심정이 지금 여론조사 등에는 반영이 돼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이 정도 스탠스로만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계속 간다면 뭐 어디하는 지켜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치 초보기 때문에 어떤 돌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돌발은 지금 대통령한테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얘기했던 네. 극우 유튜버를 보고 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거는 왜곡되고 조작된 세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자, 보수적인 분들은 물론 아주 극우의 이상한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보수적인 분들은 안정성이잖아요. 이거는 안정성과 정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아마 국민의힘이나 집권여당 지지층도 이 얘기를 들으면은 이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할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의 힘을 더 떨어뜨리는 게서 저는 이것도 이번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봐요. 오히려 그거는 그럼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한 그렇죠. 지점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1, 2주 정도 지켜보면은 윤핵관들이 하는 조직 동원이 네.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를 딱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원 그 비율을 보면 네. TK, PK 합쳐서 한 40%, 네. 수도권도 40 정도 맞아요.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 조직표가 발휘되기가 좀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수도권에 있는 당원들 대부분 원적지를 해보면 영남 분들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명확하게 뭐 조사는 안 해봤지만 네. 어쨌든 뭐 민주당도 거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수도권 표심이라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네. 앞으로 프레임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어떻게요? 지금은 누가 더 친윤입니까? 뭐 반한, 비한 뭐 이렇게 이 프레임인데 누구랑 친하냐 마냐 이건데 앞으로 이제 합동 연설회가 진행이 되고 당원들이 모여 있으면 프레임 전쟁은 누가 이재명을 더 잘 때려잡을 수가 있느냐, 누가 이재명의 적수가 되느냐, 네. 누가 이재명의 대항마냐, 그거를 갖고 당원들에게 호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한테 일단 지역구에서 졌죠. 졌잖아요. 네.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총선에서 참패를 했고 아. 나경원 의원만 유일하게 이겼잖아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뭐 따져볼 건 아니고 이제 당원들이 보기에 그래 한동훈 정도는 돼야 이재명하고 싸울 수 있겠지. 그리고 원희룡 되게 뭐 박력 있게 싸움 잘하네. 아니 나경원 그래도 나경원이 한번 이겨봤으니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어떤 생각을 갖고 이제 이 세 명을 평가할지가 네.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프레임의 변화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일단 뭐 사실은 이제 브랜드잖아요. 정치인들도 브랜드인데 브랜드는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높게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예, 법무부 장관일 때도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 주자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아왔어요.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였냐면 대통령의 직속 후배, 친한 후배, 검사 네. 요거였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과 1차 유난 갈등 그리고 지난번 출마 선언에는 이제 특검 하자라고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단 선을 긋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브랜드를 유지한 채로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어떻게 보면 정석 코스들을 밟아가는 중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제가 뭐 한동훈 의원이랑 술을 먹은 그분이 술을 안 드시는구나. 네, 술 먹은 적도 없고 밥도 먹은 적이 없지만 언론이나 또는 과거에 한동훈 위원장을 잘 알았던 분들이 가까이서 본 얘기들 제가 종합해서 들어보면 뭐냐면 이분이 되게 지금까지 맞는 길과 맞는 메시지만 했는데 그냥 저는 좀 공허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서민들 일상의 삶 여기에 네. 대해서는 이분이 과연 정확히 알까? 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법무부 장관 할 때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맞는 판단을 해온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교과서의 문제풀이 같은 거 아니었나? 웬만한 사람이면 다 그렇게 하는 것 정도 아니었나?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일반 삶에서는 좀 유리돼 있다. 왜 일본은 일단 그냥 한 얘기를 한다면 여기 질문에 이제 강남 좌파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네. 그냥 강남 검파 같아요. 강남 건파. 검파. 네. 검사. 네. 칼든 검파 같아서 검사의 특징이 디지털 예 아니요 유죄 무죄 좋은 놈 나쁜 놈 이걸로만 이분법적이다. 보거든요. 근데 네. 우리 알다시피 인생이나 이 삶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수한 아날로그의 세계인데 이진법으로만 보고 있고 근데 이진법이 지금 AI 정도로 해서 무수한 이해 한 20승 30승 해서 엄청나게 복잡해지면 아날로그가 가까워지는데 그냥 이해 1승 2승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어서 대선 주자로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당권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대선까지는 좀 무리할 것 같다. 당권 어대한 계속 간다 이렇게 하셨고 장성조 소장님 좀 지켜봐야 된다. 분위기 네. 어떻게 변할지 이렇게 분석을 봐야 될것 해주셨습니다.